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2월 25일이고요. 오전 9시 28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큰 정보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그냥 좀 특별히 오늘은 이제 코인 마켓캡으로 쭉 한번 코인들을 살펴보는 정도의 짧은 시간을 한번 보내보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시간 봉으로 봐도 저번에 이제 바닥을 계속해서 다졌죠. 다지고 나서 한 세 번 정도 터치가 있었네요. 완전 밑에 바닥은. 그래서 한 45,000 정도, 세 번 정도 터치해주고 가장 밑에 라인에서 이제 그 윗라인에서 또 횡보하다가 다시 그 윗라인으로 채널로 올라온 그런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53,000 요 정도를 넘어준다면, 그러니까 거래량이 굉장히 붙으면서 넘어준다면 분위기의 반전,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 초반 뭐 1월 달까지도 좀 연장을 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 딱 그 정도 있고요. 그걸 제외한다면 지금도 이제 여러분이 좀 느끼시겠지만은 비트코인 이렇게 좀 반등을 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히려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횡보 하락 비슷한 구간으로 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의 반등, 그러니까 알트들의 회복, 이런 초점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피부로 와닿기에 맞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뭔가 완연한 상승장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 그 12월 초에, 월 초에 이제 상승했었던 그 부분에서 하락했고 다시 이제 그 하락분을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상승의 구간이라고 보긴 애매한 거죠. 그래서 지금 회복하는 구간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대부분은 상승이지만 그러니까 회복이지만 그 와중에 이렇게 루나처럼 특정 이제 코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들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전고점을 뚫는 그런 상승으로 이어지는 코인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니오 프로토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전고점이긴 해요. 왜냐면 이때 12월 15일 이때 상승 같은 경우는 이건 사실상 뭐 업비트 발 보따리용 이제 그냥 단순 펌핑이었기 때문에 전체로 놓고 보면 지금 사실 전고점이 맞죠. 이거는 좀 무효화 시킨다면은 지금 뭐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메이저 플랫폼 레이어 1 코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현재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팬텀 같은 경우도 좀 회복 량이 괜찮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회복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하락분에서 다시 전고점을 향한 상승은 아니지만 충분히 좋은 회복량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겠죠. 지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뭔가 만약에 이렇게 반등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지금 반등 구간에서 단기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점에 만약에 잘 들어왔다면 뭐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이 전고점을 다시 뚫는 그 상승을 바라고 이제 좀 뭘 하는 것보다는 저점에 잘 들어왔다면 이렇게 좀 좋은 반등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익절을 하면서 계속해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마지막 피날레나 뭐 내년 1분기까지도 좀 상승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저점을 잘 잡으셔서 조금 더 대응을 하시면, 그러니까 홀딩을 하시면은 좋겠죠. 어쨌든 그런 건 이제 판단의 몫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메인 시드를 제외하고는 이제 좀 사실 메인 시드랑 이제 좀 트레이딩이라고 해야 되나? 좀 단기적, 중기적 자금을 이렇게 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자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히 이렇게 폭락했을 때 좀 줍고, 반등 구간에서 털고 다시 조정 구간에 줍고 좀 다시 익절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감당 가능한 선에서 그렇게 좀 이득을 보는 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내년에 좀 횡보장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제 하락이 온다면 그때 담을 만한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금들은 이제 따로 보관해두고, 근데 이제 그게 제가 그냥 어림짐작하기로 한 내년 3분기 정도, 한 여름쯤부터 해가지고 다시 좀 매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로드맵인 거예요. 제 개인적인. 그래서 이제 이런 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판단이나 어떤 매수 플랜 이런 거는 계속해서 대응을 하면서 바뀔 수 있잖아요. 언제든 시장이 상황이 바뀌고 뭔가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고 아니면 뭐 또 새로운 어떤 뭔가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바뀌는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게 결국은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요즘에 또 핫한 게 이 디파이 같은 경우, 이제 이걸로 볼게요. 마켓 캡으로 볼게요. 디파이 코인들이 이제 좀 반등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전고점에 비하면 한없이 모자란 반등이긴 하지만, 이번 이제 비트가 좀 반등하는 구간에서 알트코인들이 많이 반등을 해줬고, 그 와중에 레이어 1 그리고 디파이 코인들이 많이 반등을 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켓 캡으로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전히 5만 달러 정도, 사실 5만 1000달러 정도도 많이 회복한 거죠. 왜냐면 저번 주만 해도 막 4만 6천 이랬으니까 거의 일주일 동안 이제 비트가 10% 정도 회복을 한 거고, 비트가 10% 올랐으면은 알트코인들은 이제 20% 30%까지도 오른 친구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테라는 뭐 50%까지도 올랐죠. 지금 이게 7일 기준이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비트가 10%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더는 오히려 지금 4천쯤에서 일단 짱 박혀 있고요. 그리고 솔라나가 좀 많이 회복을 했죠. 그리고 뭐 카르다노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회복을 많이 했고요. 리플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회복이 이 정도로 된 거고, 사실상 상승이라고 보긴 애매하죠. 왜냐면 1달러가 깨져 있는 상황이니까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리플에 대한 뭐 가치 평가를 떠나서 그냥 단기 그냥 기술적 판단으로 봐도 좀 아쉽다는 거죠, 사실. 너무 많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루나는 역시나 너무 좋죠. 그리고 루나가 저번에 이제 어제 영상에서 UST에 대해 좀 다뤘는데, 영상을 이제 업로드하는 중에 바이낸스 상장 이슈가 떴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바이낸스에서 이제 좀 바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UST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뭐 이게 거래량이 막 촘촘하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USDC랑 좀 비슷하려나? 지금 천만인데 사실 한참 모자라긴 하네요. 이게 USDC가 7천만인데 비해서 UST 같은 경우는 상장을 했음에도 아직 좀 수급이 안 됐나 봐요, 바이낸스에. 그래가지고 아직 거래량도 좀 부족하고, 이런 매수 매도벽이 촘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뭐 1달러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코인에서 거래량이 좀 잘 나오고 있죠, 사실. 그 자금들이 바이낸스로 이제 와가지고 거래가 촘촘하게 매겨진다면 충분히 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이제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발란체 같은 경우도 네, 굉장히 회복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폴카닷 같은 경우는 회복이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 폴카닷 한번 볼까요? 폴카닷이 지금 11월 초에 이때 이제 뭐 파라체인 관련해서 11월 11일부터 이제 옥션 시작이다 해가지고 이전에 굉장히 최고점을 찍었었죠. 55달러. 그랬는데 이제 쭉 계속 하락을 맞고 23달러까지 떨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금 폴카닷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바이누 한번 보고 싶은데, 시바이누에 대해서 이 차트만 보면요,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차트로만 보면은 시바이누 1일 차트로만 보면은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17년 사이클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약간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17년 이제 초반에 이게 첫 번째
5월, 6월 상승, 비트코인 상승입니다. 쭉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2월, 7월, 8월 하다가 11월, 12월에 전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계단식 하락을 하는 이 모양새가 마치 제 눈에 보이기는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비트코인 17년 차트 이때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에가 지금 차트가 안 나와 있는데 이 전에가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한번 올라오고 횡보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쑥 올라오고 그 다음 계속 계단식 하락 이렇게 쭉 물론 중간중간 좋은 반등은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계단식 하락이었죠. 그래서 지금 시바이누가 지금의 그 딱 그래프적인 모습이 17년 비트코인 차트랑 너무 유사하지 않나. 그러니까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 비트코인 그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의 이제 관점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거품이 있었죠. 사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거품으로 키우고 거품으로 키우고 거품이 쭉 빠지는, 사실상 왜냐면 시바이누가 밈코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좀 뭔가 실용성이 없죠 사실. 그래서 좀 그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쭉 빠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이 형국이 딱 그때 17년 느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때 당시의 느낌을 여기 지금 시바이누가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시바이누 지금 이 그래프 차트를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리곤 같은 경우도 거의 전고점을 다시 갱신을 했었고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프로젝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상 이더리움이 이렇게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레이어 2 솔루션이 좀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자금들, 그리고 이더리움에 투자됐던 자금들, 그리고 뭐 관련 이제 수급이 되었어야 할 그런 자금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더리움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같이 흘러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또 같이 나눠 먹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레이어 1, 그러니까 뭐 바이낸스 코인, 뭐 솔라나, 테라, 아발란체, 폴카닷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이더리움을 좀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라고 본다면, 이제 폴리곤이나 뭐 이뮤터블이나 뭐 스케일 네트워크, 아니면 또 뭐가 있죠? 오미세고라든지 셀러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레이어 2로서 이더리움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좀 시총을 나눠 먹는, 논아 먹는 구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그 레이어 2의 이제 성장이 이더리움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시총에 있어서는 좀 한계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사실 디파이 개념으로만 봐도 비슷하죠. 지금 폴리곤에 이제 들어갈 이제 디파이 같은 자금들이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에 다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어느 정도 덜어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유니스왑 보시면 이제 디파이 관련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유니스왑, 체인링크 20%, 그리고 니오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이제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샌드박스도 많이 올랐죠. 코스모스 많이 회복했고요. 그 팬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힘을 못 쓰고 있었고 하락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반등이 굉장히 좋았다. 엘론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힘을 못 쓰네요. 이렇게 힘을 못 쓰지? 보시면 아베, 에이브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반등, 디파이 반등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디파이 쪽을 한번 유심히 볼게요. 커브다오 마찬가지. 메이커 같은 경우는 좀 힘이 딸리네. 최근에 이제 와이언 파이낸스가 많이 올랐었죠. 와이언 파이낸스 많이 올랐었는데 여기 있어, 여기 있다. 많이 올랐었는데 이게 지금 그래프로 보시면은 굉장히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좀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한 달 동안 거의 이제 두 배 가까이 상승이 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시 수합 역시나 큰 상승. 레이븐은 아니죠. 디파이는 아니죠. 그리고 뭐 1인치라든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좀 시장 상황이 비트코인이 적당히 회복을 해준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지금 정거점을 다시 가냐 마냐에 대한 그런 좀 기로에 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기로에서 다른 코인들의 이제 반등이 가장 좋았던 친구들은 이제 레이어 1, 역시나 레이어 1이었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서 좀 선두를 달리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디파이 쪽이 의외로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굉장히 좀 좋게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냐 마냐 이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중심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금 전고점을 다시 향해 갈 수 있는 좀 느낌으로 간다면 어떻게 내가 또 전략을 세워서 다시, 만약 현금 하신 분들이라면 또 전략을 다시 세울 거고, 그리고 혹시 그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이제 순환 펌핑이 온다며, 그러니까 비트가 지금 딱 이 구간에서 횡보를 계속 해주고 도미넌스 차트가 꺾이면서 하방으로 가면서 이제 알트코인이 다시 한번 펌핑이 된다면 그건 또 어떻게 투자의 방향성을 잡을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안 봤네요. 저번에도 보려고 했는데 까먹었는데,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좋아. 이 친구가 왜 올랐지? 뒷배경이 뭘까? 뭐 호재가 있나? 아니면 뭐가 있나? 뭐가 있을까? 그래서 거래량도 보시면은 거의 20억 달러, 굉장히 빵빵하고, 눌러 보시면은 마켓이 나와요. 봤을 때 거래량이 어디에서 많이 붙는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업비트가 거의 40%에 대한 거래량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상 업비트발로 인한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해외에서 좀 주도하는 상승은 아니고 업비트에서 좀 큰 자금으로 들어올리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 올려졌다가 다시 좀 이렇게 내려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면 업비트발 자금이 원래 그래요. 김치발 자금이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돈들이 아니라서, 물론 이렇게 상승할 때는 굉장히 화끈하게 상승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락할 때는 또 좀 횡보할 때는 이렇게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자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상승의 원천이 되는 그런 자금의 출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이런 상승에 대한 좀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여러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고 좋은 분들과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